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은 1차 시계 계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1차 시계 덧셈과 뺄셈을 공부해 볼 건데요. 자, 오늘도 새로운 용어가 나오는데 동류항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동류항이라는 거는 같을 동 종류할 때 그 류예요. 그래서 같은 종류의 항이라는 건데 같은 종류의 항이라는 거는 문자와 차수가 각각 같은 항을 우리가 동류항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서 3x와 5x 이런 거는 문자 x를 똑같이 갖고 있고 둘 다 1차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동류항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문자가 없는 그럼 상수항끼리는 모두 동류항일까요? 네, 우리가 상수항은 모두 동류항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상수항끼리는 모두 동류항이다. 자, 다음 식에서 동류항을 모두 찾으라고 했는데 자, 여기는 지금 4개의 항으로 이루어져 있죠. 2x, 3, 마이너스 4x, 2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자, 여기서 동류항은 2x랑 마이너스 4x가 동류항이고 그리고 상수항끼리 3과 2가 동류항이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동류항의 개념을 공부한 이유는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앞으로 동류항끼리 계산을 해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보면 3x 더하기 5x를 한번 더해 볼 건데 3x는 3 곱하기 x를 뜻하는 거고 5x는 5 곱하기 x잖아요. 근데 우리가 x가 공통으로 있으니까 이렇게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묶어줄 거예요. 그래서 괄호를 계산하면 8 곱하기 x니까 8x가 되겠죠. 그래서 처음 식과 결과를 보면 3x 플러스 5x는 문자를 그대로 붙여주고 앞에 있는 숫자끼리 더한 값을 문자 앞에다가 적어줬다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마이너스 x 플러스 9x는 x 앞에 지금 1이 생략되어 있어서 얘는 마이너스 1인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과 9를 더한 다음에 x를 붙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자, 요거를 계산하면 8x가 되겠죠. 이거는 8x가 된다. 자, 2번처럼 2번은 3개의 항이 있네요. 이것도 한꺼번에 계산할 수 있어요. 자, 11 마이너스 4 플러스 7에다가 y를 곱해주는 거니까 요거는 계산하면 14 곱하기 y, 즉 14y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3번은 동류항. 끼리 계산을 할 건데 6x랑 동류항은 3x고 마이너스 5와 동류항은 마이너스 8이잖아요. 그래서 동류항끼리 계산을 하면 6x 더하기 3x 9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빼기 8이니까 마이너스 13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9x와 마이너스 13은 동류항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계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고 자, 그러면 1차식의 덧셈과 뺄셈은 먼저 괄호를 푼 다음에 동류항끼리 계산을 할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1차식 2a-13과 1차식 a-5가 있어요. 자, 얘네들끼리 더할 때에는 우선 괄호를 풀어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덧셈으로 묶여있는 경우 괄호를 그냥 풀어줄 수가 있죠. 그래서 괄호를 풀면 이렇게 되는 거고 자, 동류항끼리 계산하면 2a 더하기 a는 3a 마이너스 13 빼기 5는 마이너스 18이 되는 거죠. 자, 근데 3a와 마이너스 18 동류항이 아니기 때문에 네, 요게 바로 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빼기를 해볼 건데요. 자, 빼기를 할 때는 괄호를 없앨 때 조심해야 돼요. 자, 이거는 선생님이 덧셈으로 바꿔서 계산해 볼게요. 자, 우리 덧셈 빼기를 더하기로 바꾸면 뒤에 있는 거에 부호가 바뀌잖아요. 근데 뒤에 있는 거 부호 바꿀 때 전체를 다 바꿔줘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4a는 그냥 4a가 되는 거고 플러스 2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거 조심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자, 이제 괄호를 없애보면 마이너스 3a 플러스 10, 4a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데 동류항끼리 계산하면 7a 자, 동류항끼리 계산하면 마이너스 12 근데 7a랑 마이너스 12는 더 이상 계산할 수 없으니까 네, 요게 답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네, 그 다음에
또 이런 문제도 있어요, 여러분. 괄호 앞에 어떤 숫자가 곱해진 경우 얘도 똑같아요. 우선은 우리가 괄호를 없애주기 전에 지금 괄호 앞에 4가 곱해져 있잖아요. 그럼 분배 법칙 이용해서 4를 모두에게 곱해볼게요. 그리고 뒤에 있는 거는 6이 곱해져 있으니까 모두에게 곱해보면 얘는 마이너스 4a 플러스 12가 되죠. 그 다음에 6을 곱해주면 12a 마이너스 6, 9, 54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괄호는 바로 풀어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4a 플러스 12 더하기 12a 마이너스 54가 되는 거니까, 자, 마이너스 4a와 12a를 계산하면 8a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숫자끼리 계산하면 마이너스 42가 된다는 거, 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a-42가 이거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번, 3번도 똑같이 풀면 되고, 여러분 4번 한번 풀어볼까요? 4번은 풀려고 보니까 분수인데 분모가 다르잖아요. 이 경우는 통분을 해줄 거예요. 자, 6으로 통분해줘야겠죠? 그러면 얘를 통분을 하려면, 자, 6을 이렇게 크게 써볼게요. 자, 얘를 먼저 보면 3을 곱해준 거니까 분자에도 3을 곱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것이고, 마이너스, 자, 3에다가 2를 곱해서 6을 만들어줬으니까 여기 분자에도 2를 곱해줘야 되죠. 그래서 2하고 괄호하고 5x 플러스 2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분모는 놔두고 분자끼리 계산하면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분배 법칙해서 동류항끼리 계산해주면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에는 요거 1차식의 덧셈과 뺄셈 공부를 해볼 거고, 자, 우리 중단원 마무리 문제 중에서 우리 앞에서 안 풀었던 문제들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네, 이렇게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 풀고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업 시간에 만나요.